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4%, 코스닥은 1.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으로 계속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앞으로 시장이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그리고 이번 주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뭐 최근 시황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며칠 뭐 집중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서 그냥 종목만 들여다보고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 주식시장의 쉬는 날입니다. 빨리빨리 정리하고 쉬도록 합시다. 시장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종목이 좀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게 유통이 한 며칠 전부터 올라오고 있고 제약도 올라오고 있고 또 경기 방어 쪽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 또 정권주 관련해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정권사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팔아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얘 빼고 얘는 시장 변동성에 투자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나머지 뭐 수급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오늘도 금융투자 제외하면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일단 카지노 관련해서 중국 애들이 우리 한국 들어온다. 중국 애들이 한 466만 명 넘게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또 그리고 와서 똥만 싸고 가는 게 아니라 돈도 좀 쓰고 간다. 이런 이야기 요새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도 조금 면세점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카지노 관련해서도 조금씩 올라오는데 일단은 카지노 관련해서 GK를 보면은 그렇게 상승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돈 들어오는 그런 기사가 있다고 해서 덥석 그냥 물면 안 됩니다. 진짜로 돈이 들어오고 괜찮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달라들어서 벌써 이렇게 하나 찍어도 예전에 찍었습니다. 세력들이 돈 들고 들어오는 거 보고 하는 거지 뉴스 보고 투자하는 습관은 매우 나쁩니다. 이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는 맞지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 생매매 나서 지금 물려 있어요. 조만간 수익 마감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나라 사정으로 봐서 이 건설 쪽 조금 붐을 좀 일으켜야 되는 상황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건설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어제 한번 달아드렸는데 어제 하나가 부족하다 그랬죠. 오늘 그 퍼즐이 맞춰지면서 순환매매 대장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빨간색 빼기 파란색 하면 제로가 되는 시점으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NH투자증권은 이제 이별을 고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NH투자증권이 이렇게 추세를 시세를 주는 동안에 짧은 매매를 통해서 한 번, 또 그리고 두 번, 여기는 짧은 매매, 분할 매매가 엄청 많았습니다. 세 번, 네 번을 해먹는 것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리고 난 다음에 총알 한 방 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총산 이 사람들을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총을 쏘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매매로 계속 해먹게 되는 거죠. 이런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참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NH투자증권 바이바이. 이제 다음에 보자. 또 그리고 대웅제약은 또 다릅니다. 대웅제약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이 제약 관련주는 인공지능을 갖다가 우리가 워낙 뭐 게임하듯이 가지고 놀라고 만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인공지능이 궁금해서 하도 사람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보다 나은지 한번 심심풀이 땅콩처럼 해보라고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 벌라고 만들었는데 일단 그게 좀 빨리 그동안 이쪽으로 투자가 된다고 붐을 많이 일으켰고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돈 좀 벌어볼 준비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쓰는 방향이 유통 쪽은 이미 뭐 사용하고 있고 제약 쪽도 괜찮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쓰임이 많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좀 인건비도 좀 줄이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시간도 좀 단축시키고 해서 괜찮을 걸로 보인다. 또 때마침 시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는데 이번에 또 갈 때도 됐고 막 2차 저차 막 해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어제도 총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온 홀딩스는 이것도 참 요새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만드는 공장 증설할 정도로 참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NH 투자증권처럼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죠.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일단 다이아몬드 있을 때까지 한 번 더 가본다 이런 뭐 결심을 할 수도 있지만 개수로 보면 빨간 거 파란 건 이제 대충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도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안녕. 자,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는 괜찮죠. 이거는 한 며칠 전에도 났고요. 청사도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권주 떠나보내는 게 있다 그러면은 가리나카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리나카 오는 애들은 가리나카 올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오르는 게 좋지 따라가는 건 별로 좋지 않지만은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다. 괜찮다.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통업 중에서 이마트가 괜찮다고 한 게, 좀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잘해 먹었죠. 그런데 쿠팡이 나와서 시장을 갖다가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망할 뻔 했는데, 때마침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지고, 또 얘들도 롯데 뭐 쇼핑처럼 같이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특성을 활용을 해서 신선식품 쪽으로 우리가 좀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요 유통 쪽은 오프라인 쪽은 온라인 쪽과 좀 다르게 지금 성장 전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세력들에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먹히고 있는 거고 또 쿠팡은 그러면 뭐 아이고 됐다 우리 한국 다 먹었다 해서 안심할 처지이냐 또 그건 아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 뭐 알리나 테무나 또 하나 더 있던데 지금 3개나 지금 한국에 진출하려고 물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지금 밀어내게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쿠팡은 또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서 얘들 상대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지금 겨우 하나 잡아놨더니 또 다른 게 올라오고 있고 정말 이번엔 강자가 나타났어요. 중국에서 업체들이 우리 한국으로 물량 믿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중국 물품 많이 살 거라고 봅니다. 싼데 우짜겠노. 싼 데는 장사 없습니다. 왜 다이소가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쿠팡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 죽을 뻔하다 기사회생해서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익매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해먹고 이번에도 수익 내고 놀 것 같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키움 정권도 이제 뭐 NH 정권처럼 현란하진 않았지만은 졸업을 시켜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좀 아쉽네. 떠나보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거는 뭐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습니다. 400에서 하는 빵입니다. 빵. 그럼 끝난 거예요. 키움 정권도 안녕. 그러니까 순환매매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수익매매는 수익매매대로 재밌고요. 순환매매는 순환매매대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로 오래전에 지금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증권사에서 어떻게 이제 조사를 좀 했는데 증권사가 아니라 리포터가 아니 그 좀 박사 공부하는 애들 했나 하여튼 모르겠다. 오래되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조사를 했는데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면은 진짜 망한 게 되죠. 그래서 한 종목 몰빵했는데 때마침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된다. 이러면 인생 패가망신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또 빚내가지고 이거 신용으로 샀다 그러면 진짜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아마 망했다 그러면 대부분 요 코스를 밟습니다. 하나 투자했는데 빚내가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코스로 가서 지가 띨빵해서 주식 투자를 못 해놓고 주식은 위험하다 이렇게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까지 주식을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드는 참 싸잡아 혼자 가난해지지
물귀신처럼 끌고 가서 옆에 사람까지 다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한 종목 하면 이런 위험이 있는데 한 20종목 정도 보유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위험 한 97% 정도는 93% 정도는 회피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한 7%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실 처리되는 부분이고 뭐 요거는 위험이 회피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종목을 뭐 20종목 이상 그러면 40종목 어떤 뭐 80종목은 어떤 100종목은 어떤 해보니까 뭐 20개 보유하나 40개 보유하나 80개 보유하나 뭐 100개 보유하나 위험 회피는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93% 정도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안 죽고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시장에 까는 비용이 있다 아닙니까? 주식 투자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뭐 돈 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비용이 없겠다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있습니다. 수수료 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더 많이 벌면 종합소득도 내야 됩니다. 주식도 또 이번에는 금투세가 사라졌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금투세 또 살리지 않겠어요? 돈 버는 것도 돈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이걸 갖다 보유한 도중에 상장 폐지나 되면 진짜 골로 간다 아닙니까? 그런 또 위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개 종목 적어도 20개 이상 보유하면은 한 위험의 93% 정도 회피가 되는데, 어떻게든 이랬던 저랬던 뭐 어떻게 하든 7%는 회피가 안 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죠. 그리고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뭐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떤 펀드 성과를 고려할 때 한 40종목 정도 보유하게 되면은 뭐 대충 뭐 성과가 가장 낫더라. 20개 보유하는 것보다 100개.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위험 회피는 좀 된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시장 수익률에 근접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0개 정도 되면은 뭐 괜찮더라. 그럼 보유 종목 40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이 타임세이버 화면에서 보는 거에서는 자동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순환매매, 이게 이제 기업정권이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지금 정권주 2개 내보냈잖아요. 그동안 이 포토에 이렇게 정권주로 담았겠죠. 이제 정권주 안녕 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거고,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유통이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고, 제약이 서서히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새롭게 저렇게 들어왔으면, 예전 같았으면 뭐, 은행 같은 거, 이렇게, 안녕. 2차 전지 있었으면 2차 전지 안녕. 뭐 전기전자 했으면 전기전자 안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순환매매가 종료가 되면은 안녕 하는 종목들이 있고, 요게 있어요. 새로 들어온 게 있고, 그럼 안녕했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오면은 다시 요것들이 나가서 안녕 안녕 안녕, 여기가 뱅글뱅글 도니까 순환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4월 초 상호관세가 발효가 됐을 때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야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종목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말은 뭐 어떤 짧은 매매 관점에서, 수익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뭐 현금을 갖다 좀 많이 이제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 최근에 보면은 빨간색보다는 어떤 파란색으로 해서 차익 실현되는 그런 종목도 좀 있더라 했니까, 그 말은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되 종목은 이렇게 규칙한다, 대충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보는 이 타임세이버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NH 투자증권 안녕, 뭐 오리온 홀딩스도 안녕, 키움증권도 안녕, 그리고 그건 떠나보내는 의미에서 안녕이고, 이마트나 이런 것들은 어서 온나, 이제 같이 가자는 측면에서 또 안녕, 반갑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조금만 현명하게 투자하면 되는데, 병신처럼 딜빵하게 투자해가지고 주식 지가 폐가 망신해놓고 옆에 사람들까지 다 주식 투자 못하게 만드니까 가난으로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지가 위험해서 지가 공부하는 탓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좀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준비 안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홈쇼핑, 뭐 이거는 또 왜 그런지 뭐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홈쇼핑 아닙니까? 요즘은 이거 뭐 TV 보고 한다 그러면은 좀 남아는 사람들 상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쿠팡은 좀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 사람들 상대한다 그러면 뭐 이마트나 이런 오프라인 쪽은 이것도 남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정주부나 뭐 실제 내가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인터넷도 잘 못하고 밖에 나서 좀 가기도 힘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집에서
리모컨이나 누르고 돈 버는 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상대가 된지 몰라도 어쨌든 뭐 그동안 이게 많이 싸졌다, 지금 간다, 그런 개념이고, 이것도 한번 뭐 조금 사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토에 넣는 겁니다. 여러 개나 놔다 보면 어느 게 만약에 지적해 갈지 모릅니다. 가다 보면 그냥 가는 놈 가요. 안녕 하고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이것도 또 그거잖아. 그 똑같은 지금 계속 면세점, 이거는 중국 애들 와서 좀 뭐 사들고 가더라, 그런 개념이고, 아까 앞서 본 GKR처럼 돈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알겠는데, 지금 이걸로는 안 되죠. 들어와서 이런 게 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 찍어야 되겠죠. 그게 조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수익 매매 쪽은 대충 이렇습니다. 뭐 없잖아.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테마에 지금 엮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테마에 엮여 있어 가지고 빨간색이지만은 일단 뭐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투자도 지금 장기 투자도 뭐 괜찮은데, 뭐 제가 일단 권하는 거는 사이즈를 좀 늘리자.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손치면 자꾸 순환 매매를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을 사랑하지 말고 주식 시장을 사랑하자. 그래서 그 가운데 시간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유행하는 종목을 담아가고, 그 담는 과정에 수익을 내고 팔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늘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에 종목들은 뭐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항상 내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은 그때 당시 어떤 돈이 몰리는 종목들만 자동으로 구성이 되게, 저도 올해 뭐 우리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 이렇게 적응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투자해도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저는 대충 여기서 하여튼 이 방식대로 그냥 계속 실천만 할 겁니다. 실천만 할 거고, 좀 더 시스템적으로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가치 투자 연구하는 동안에 좀 기분이 좀 좋으면은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좀 더 시켜볼 거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이즈를 키워서 전 세계를 상대로 큰 돈을 굴리는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제 자녀에 대해서 해라, 저는 어떤 키트만 닦아준다, 대충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뭐 대충 그냥 놀 생각만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이민을 좀 가야 되겠노? 노후에 어디를서 좀 보내야 될 것 같노? 어디가 좀 범죄율이 적고 또 살기가 좀 쾌적한가? 왔다 갔다 하기 어디가 좋은가? 너무 또 장거리는 힘들고, 대충 그런 거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눈 빨개가지고 돈 버는 거 설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그리고 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벌려면 더 벌 수도 있겠지만은 뭐 대충 많이 벌어서 만족해먹고 만족하고 사는 거지, 죽을 때까지 벌다가 죽는 그런 삶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뭐 삶에 어떻게 다는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을 갖다가 적절하게 이용하고 또 번 것도 쓰려고 버는 거지, 쌓아놨다가 아들 주려고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 내려고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 때 워낙 많이 좀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사람들이 하는 그 꼬라지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부자들을 나쁜 놈으로 보고, 그게 너무 세금 낸 사람들 존중도 안 해주고 사회 분위기가 너무 나빠서 많이 줄이고 법인을 만들고 소득을 가능하면은 어떻게 안 만들어서 줄여서 매출을 줄여서 뭐 그냥 쓰려고 쓰고 살라고, 돈 안 버는데 어떻게 세금을 매기겠습니까? 하여튼 뭐 대충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 좀 쉬고 모레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